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숙청되는 윤필용 계열. (1974년 1월 24일) 박 대통령은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간 중앙회의의 유시를 통해서 7.4 공동성명 이후 진행되고 있던 남북 대화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촉을 하여 한 가지 뚜렷이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전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우리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은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주변 정세와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방법과 전술만을 약간 바꿨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금년에 들어서도 4대 군사 노선을 철통같이 다 거쳐나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 군사 노선이란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인민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들은 입으로는 7.4 공동성명이니 평화통일을 운운했지만 자기들이 무력 남침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반언을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대화는 대화고 혁명은 어디까지나 혁명이다 라는 말이 아마 그들 속심의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1973년 4월 5일) 박 대통령은 식목일 기념일 새마을운동 행사에 나가면 꼭 긴 연설을 했다. 연설이라기보다는 강의였다. 이런 강의식 연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직설적으로 쏟아부었다. 이날도 그는 열을 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살다 갔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 조국 강산에 묻혀야 될 땅입니다. 또한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조국이요 조국의 강산입니다. 그 사랑하는 표시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분간 애국이란 말은 입에서 딱 떼어버리고 우선 산에다 나무를 심고 나무를 아끼고 이 조국 강산을 하루바삐 우를 창창하게 만듭시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겁니다. 1973년 4월 17일 박 대통령은 전국 경제인대회 치사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윤리를 강조한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중시 정책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정서는 재벌적이라기보다는 서민적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했지만 그 자신이 노조위원장이란 자세로 재벌 총수들에게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곤 했다. 넷째로 모든 기업인은 노동 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민복에 기여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유는 사회에 되돌린다는 대의에 투철한 기업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8.3 긴급조치를 취했던 것도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성장 없이는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기업의 공익성 때문에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1973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모신 측근이자 군분의 실력자이던 윤필용 장군이 육군 보안사에 연행된 것은 1973년 3월 9일, 정식 구속된 것은 3월 26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4월 17일, 비공개 공판 끝에 육군 보통군법 회의에서 선고가 있었던 것이 4월 28일이었다. 윤필용 소장, 손현길 중장 등 10명의 장교들이 군복을 입은 차렷 자세로 선고를 받는 사진이 이 날짜 석간에 실리면서 그들의 죄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 소스는 판결문과 국방부 장관 담화문이었다. 내용은 윤 장군 등의 부정부패적 사생활, 군내 사조직 운영을 중점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판결문은 법률적 판단을 한 내용이 아니라 치부와 엽색 행각에 치달음으로써 반유신적 죄악을 자행했다라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규탄문이었다. 대한일보 사장 김현준 씨의 수재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윤 장군이 압력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 얼마 뒤 김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대한일보는 폐간됐다. 이날 징역 15년에서 2년까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윤필용 소장과 수경사 참모장, 손현길 중장을 비롯하여 육군본부 증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육본 중앙수사단장 지성한 대령, 26사단 연대장 권익현 대령, 육본 진급인사실 신재기 대령 등 10명이었다.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윤필용 계열로 알려졌던 장교들 30여 명이 전역당했다. 이들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안교덕을 비롯하여 정동철, 배영국, 박정기, 김상구, 정봉화 등이었다. 이때 숙청됐던 군인들이 5공화국 때 중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윤 장군 계열의 숙청은 정보부로도 번져 이우락 부장의 고향 후배인 이재걸 감찰실장이 구속됐고 30여 명이 해직됐다. 이 실장은 동양인 손영길 수경사 비서실장과 연락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이 부장과 윤 소장을 친하게 만들어준 것이 화가 됐다. 이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윤필용 계열의 숙청은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력자 고유의 의심과 불안을 반영한다. 그는 전해 7.4 공동선언 이후 이우락 정보부장의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부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2의 5.16 쿠데타인 10월 유신도 기획, 실행했고 많은 여당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등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973년) 초 이우락 부장의 영향력이나 그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절정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위기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내려다보니 윤필용 수경사령관까지도 이우락 부장과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권력의 4대 파수꾼인 정보부장, 육군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경호실장을 서로 견제시켜 놓음으로써 권력의 안정을 기하는 방식을 애호했다. 윤필용 장군도 이우락 부장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박 대통령에게 많이 올렸다. 그를 잘라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그런데 윤 장군이 박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이 이 부장에게 넘어가는 것이었다. 이 부장이 윤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윤 장군은 이 부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굳다는 판단을 한 뒤에는 그에 대한 견제역을 회피했다. 윤 장군은 이 부장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엔 그에 대한 평가도 달리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장과 윤 장군 두 사람의 측근이 나서서 권부의 2대 실세를 친하게 만들고 있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 선포와 동시에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이우락 정보부장은 요인들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윤필용 수경사령관도 초청됐다. 윤 장군이 그 자리에 가보니 이 부장 이외에 박종규 경호실장과 대기업 회장 몇 명이 와 있었다. 윤 장군은 계엄하인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불법 집회입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이 부장은 그래서 우리가 윤 장군을 모신 것이 아닙니까? 계엄 업무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경력금이라도 내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부장은 참석자들의 지갑을 털게 해서 수백만 원을 몽땅 윤 장군에게 건네주었다. 이날 윤 장군은 군 선배인 이 부장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윤 장군은 또 이 부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국회에는 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는 부탁도 했다. 이제 어차피 계엄 정치를 하게 됐으니 군인이 정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유정회 의원의 3분의 1을 장군, 영관, 위관급 출신자들로 메워야 합니다. 태국처럼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박 대통령한테 건의해 주시오. 이 부장은 가깝게 보고하여 30석 정도는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장군이 나중에 들으니 이런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건방진 놈들, 지들이 뭔데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고르려고 해 라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들을 박 대통령의 편에 서서 지켜보던 이가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윤필용 사건의 단초가 된 뉴코리아 골프장에서의 신범식 사장의 제보도 박종규 실장이 미리 그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필용 씨는 자신이 거세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1972년 말인가 1973년 초인가 하루는 박종규 경호실장이 저를 보자고 하더니 전날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골프 한 코스를 돈 뒤 커피숍에서 박 대통령, 신범식 당시 서울신문사장, 박종규 경호실장이 담소를 하고 있었다. 신 사장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는 것이다. 각하께서 연만하시니 더 노쇠하시기 전에 후계자를 키우셔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우락 부장이 후계자로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친놈들, 내가 아직 노망하려면 멀었는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세 사람은 다시 골프장으로 나갔다. 골프를 다 치고 필드에서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신 사장에게 무섭게 물었다. 아까 그 말 말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이후라기가 그랬나? 박종규의 설명에 따르면 신 사장은 그 자리에 꿇어앉았다고 한다.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박 실장이 권총을 뽑아 이름을 대라고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신 사장은 윤필용 장군이 그럽디다 라고 했다는 게 박 실장의 설명이었다. 윤 사령관은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역류하는 듯하여 전화기를 들고 신 사장을 부르려 했으나 박 실장이 말렸다. 박 실장은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했다. 제가 형무소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떤 추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신 씨는 저와는 가깝고 이 부장과는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7.4 공동성명과 유신 이후에 이 부장의 힘이 세지니까 혹시 이 부장이 휴가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에서 직접 각하의 의중을 시험해보고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무섭게 추궁하니까 다급해서 내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박 대통령께서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가볍게 넘겨버릴 것이란 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전에 신 씨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노망운운한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었습니다. 윤 씨에 따르면 유신 선포 뒤인 어느 날 신 씨가 윤 사령관,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시진 민정수석 비서관, 육군본부, 지성한 대령 등을 이태원 식당으로 초대하여 대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씨는 대강 이런 뜻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각하께 정말로 충성하는 분이라면 각하께서 연만하셔서 노쇠하시기 전에 청와대를 물러나십시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대통령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윤 장군 뿐이십니다. 윤 사령관은 술집에서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면서 입을 막았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조사받을 때 보니 신 씨가 한 말은 내가 한 말로 돼 있고 내가 한 좋은 말은 전부 거두절미하여 오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윤필용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은 언젠가 기자가 입수한 박 대통령 업무일지 1972년 11월 후분을 찾아보았다. 이 무렵은 유신 조치에 따른 비상계엄 기간임에도 박 대통령은 골프장에 자주 나갔다.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이 말동무로 따라다녔다. 11월 5일 한양 컨트리클럽에서 대통령, 박 경호실장, 신범식 회동. 11월 12일 대통령, 경호실장, 신범식이 뉴코리아 골프장. 11월 18일에도 뉴코리아 클럽에서 골프. 흥미로운 것은 이 무렵 박 대통령이 윤필용 수경사령관은 거의 만나지 않고 육군 보안사령관 강창성 소장을 자주 청와대로 불러 만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윤 장군에 대한 감시역인 강 장군을 박 대통령이 자주 만난다는 것은 윤 장군에 대한 신임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유의할 대목은 11월 12일의 뉴코리아 골프장 회동 직후 강창성 사령관의 청와대 출입이 부쩍 잦아졌다는 점이다.